네, 안녕하세요. MLBB 도야지입니다. 오늘은 제 1회 장인 초대석으로 고래 세계 랭킹 7위, 현재 7위에 오르고 계신 DR현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DR현님. 네, 안녕하세요. 현재 세계 랭킹 7위고 이번 시즌 최대 2위까지 올라간 전적이 있는 칼리드 유저 DR현이라고 합니다. 현님, 너무 반갑습니다. 진짜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이제 현님 같은 경우는 아까 보니까 고래를 4,000판 넘게 했던데 고래를 왜 그렇게 많이 하고 왜 시작을 했는지, 고래의 어떤 매력에 끌렸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고래는 원래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판수를 보시면 항아가 되게 2,000판 정도 되거든요. 네. 옛날에 제가 모바일 레전드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항아로 시작을 해서 거의 진짜 원챔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솔랭을 많이 하다 보면은 미드 유저가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약간 미드로 꿀 빤다고 하죠. 약간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서 그냥 멀리서 항아 궁이나 쏘고 그랬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라인도 겹치고 일단 항아만 계속 쓸 수는 없으니까 다른 라인도 한번 파보자 해서 찾아보다가 그 당시 고래가 굉장히 셌거든요. 초반들이 거의 한 번에 레슬리가 반피 이상이 나가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약간 그걸 보면서 얘가 만화도 없고 약간 항아가 이속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속이 빠른 것도 보니까 고래 패시브가 이속 증가더라고요. 그것도 괜찮았고 또 이렇게 초반이 세면은 내가 좀 못해도 초반에 1인분 정도는 할 수 있겠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고래 매력은 진짜 요새도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챔프고 지금 현재도 인기가 많아서 되게 애용을 많이 하는 챔프인 것 같습니다. 원래 고래가 되게 비주류 챔프였거든요. 네, 거의 아무도 사용을 안 하고 밴도 안 나오고 그랬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게 열심히 고래를 하고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매력을 알았는지 유저가 늘어나는 것 같아서 좀 기분 좋습니다. 아무래도 고래 대중화에 좀 기여를 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님, 예전부터 카페에다가 고래에 관한 정보, 분석글 이런 걸 되게 많이 써주셔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걸 많이 보고 입문을 하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도움이 됐다면 참 기쁘긴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고래의 캐릭 특성과 칼리드의 장단점, 이런 거를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칼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위 게이지 차는 게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이게 다 차게 되면은 이렇게 모래 걷기라고 해서 이동 속도가 증가하고 강화 평타를 날릴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주변의 원이 이제 강화 평타 최대 사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적이 있으면 이렇게 때리면서 즉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패시브 평타에는 적을 40% 감속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간 7의 맹주의 검 그 효과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접근을 해야지 이 스킬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패시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 패시브의 이동 속도를 잘 이용을 해서 팀원과 합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라인 클리어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한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패시브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같은 경우에 요새는 천둥벨트를 많이 가잖아요. 고래 패시브 평타에 천둥벨트가 한 번에 터지네요. 네, 무조건 터집니다. 4초마다 패시브만 돌면은 무조건 터뜨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천둥벨트 풀타임 돌 때마다 적을 때리면 바로 고정 데미지가 들어가죠. 되게 고래와 천둥벨트가 잘 맞는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원거리로도 평타를 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천둥벨트 이제 스택을 더 쉽게 쌓을 수가 있고요. 천둥벨트에 99% 이속 감소 효과가 붙어 있기 때문에 굳이 7의 맹주의 검을 가지 않더라도 이 벨트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되게 잘 어울리는 조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래 스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스킬은 이제 사막 폭풍이라는 스킬인데, 이렇게 접근을 하고 이 적을 3번 베는 스킬이에요. 앞뒤로도 다 베고 옆으로 다 베는 스킬인데, 이 사막 폭풍을 쓰게 되면은 이 패시브가 차는 게 보이시죠? 아, 네, 보입니다. 패시브가 빠르게 차면서 이게 조금 덜 차긴 하는데, 거의 패시브를 거의 다 채우면서 다시 돌아오는 약간 이런 스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미세하게 적이 끌려와요. 맞네요. 보이네요, 그게. 이제 지금 보니까 고래 1스킬을 다 돌고 나면 패시브가 조금씩 남는 느낌이 있는데, 혹시 이거를 다 채우는 현님의 꿀팁이 있을까요? 솔직히 이거는 그냥 그 문톤이 잠수함 너프를 때려버린 거라서 잘 피해야 돼요. 그냥 패시브가 받치할 때까지 그 적한테 안 물리도록 잘 무빙을 쳐주는 게 좋고요. 이렇게 교전을 하다가 1스킬 각이 안 나와서 막 안 때리거나 이렇게 교전을 하다 보면은 패시브만 때리고 도망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제 보통 사람들은 적을 때릴 때만 1스킬을 이렇게 쓰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공중에서 1스킬을 써서 빠르게 패시브를 채우는, 약간 이렇게 해서 빨리 이속을 채우고 뭐 타워 건너편으로 가서 뭐 오버 파밍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1스킬을 아끼지 않고 사용합니다. 이 1스킬 같은 경우는 보면은 미니언 대상으로 피해 감소가 있는데요. 초반에는 50%로 시작을 해서 이 1스킬 데미지가 미니언이나 정글 몬스터한테 50% 이제 데미지가 반만 들어가는데, 스킬 레벨업을 할수록 조금씩 그 상한이 풀리면서 최대 75%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후반으로 갈수록 미니언 정리하는데도 조금씩 도움이 되겠네요. 네, 이전보다는 확실히 많이 체감이 돼요. 75%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스킬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 스킬은 정말 간단한데 체력을 좀 빼고 이 스킬을 쓰게 되면은 체력이 차면서 약간 정신 집중 같은 걸 하는데, 거의 풀피가 되어버리네요. 네, 왜냐면 지금 오라클을 갔기 때문에 거의 이 정도로 차고요. 오라클을 빼게 되면은 이것보다 한 저 체력 게이지가 2칸 정도 덜 찰 거예요, 아마. 이 체력을 회복한 동안에는 피해 감소가 있기 때문에 적이 공격을 하면 데미지가 덜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 주변에 원형으로 그 범위가 보이시죠? 네. 이 원형으로 그 적이 지나가게 되면은 이동 속도 감소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상대가 타워 안으로 무리하게 진입을 했는데 제가 안 죽고 버틸 때 이 스킬을 딱 써주면은 상대가 이 스킬 범위를 벗어나는데 이동 속도가 이제 느려지기 때문에 타워한테 맞고 죽는 상황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적이 못 도망가게 붙잡는 용도로도 쓸 수 있고요. 주로 이제 체력을 회복하고 또는 이제 적한테 물렸을 때 데미지를 어느 정도 적게 받으면서 탱킹하기 위한 용도로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극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칼리드의 궁극기인데요. 정말 간단해요. 이제 지정된 범위로 날아가서 적을 1초 동안 기절시키는데, 그리고 이 궁극기를 쓰게 되면은 지금 패시브가 없는 게 보이시죠? 네. 궁극기를 쓰게 되면은 한 번에 다 탑니다. 패시브. 오, 금방 빠르게 차네요. 네, 무조건 차기 때문에 짧은 거리에서 쓰든 긴 거리에서 쓰든 무조건 차고요. 그래서 패시브를 바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궁극기를 사용한 도중에는 제어 면역이라고 해서 이제 프랭코의 제압, 뭐 카자의 제압 같은 게 아니면 무조건 궁극기 사용 중에 방해를 받는 일이 없기 때문에 약간 도주기로도 활용할 수 있고, 아니면 적이 칼리드를 물었을 때 반격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단점이 있다면 칼리드의 궁극기가 날아가는데 속도가 좀 걸리기 때문에 적이 다 보고 피한다는 점이죠. 보통은 그냥 궁을 날려서 쓰는 것보다는 패시브로 접근 후에 바로 궁극기를 쓰면 상대가 반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빠르네요, 가까이서는. 이렇게 빠르게 접근을 해서 궁극기를 쓰면은 거의 대부분 맞긴 하는데, 상대가 이동기가 있는 챔프면은 안 맞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때는 좀 아쉽긴 하죠. 네, 전멸 딜고래를 한창 쓰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사용했던 콤보랑 이제 전멸이 아닐 때도 쓸 수 있는 콤보를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솔직히 이 칼리드라는 게 뭐 콤보가 뭐 특별하지 않고 일단 다 기본적인 것들이라서 놀라실 것 같진 않긴 한데 전멸을 이용한 콤보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은 그러면 기본 콤보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간단합니다. 그냥 패시브로 붙고 1스킬 3번을 돌리는 거예요. 이걸로 이제 라인전이랑 뭐 한타에서 기본적인 딜 교환 그런 거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콤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제 궁극기를 이용한 콤보로는 다가가서 패시브, 궁, 패시브 1스킬 3번 돌리면 이렇게 풀 데미지가 들어가게 우와. 되는데 문제는 이 궁극기가 이제 기절 시간이 1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 궁극기를 뽑게 되고 1스킬을 두 번째 돌릴 쯤에 이제 상대 CC가 풀려서 전멸로 도망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무조건 패시브로 붙은 다음에 1스킬을 돌리는 게 기본이고요. 네. 그리고 궁극기를 쓸 때도 이제 적중률을 높이고 싶으시면은 패시브 궁 1스킬을 돌려주면 됩니다. 일단 한타에서 적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이게 막 쓰게 되면은 궁극기가 이렇게 지금은 다 맞았는데 2명만 맞을 때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패시브로 붙고 빠르게 궁극기를 조준해서 더 적중률을 높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드래그로 이제 많은 적들을 맞추는 게 중요하겠군요. 네, 이게 선입력이 되기 때문에 궁극기를 조준해도 어느 정도 맞거든요. 기본적인 콤보는 대략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이 전멸을 이용한 콤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전에 전멸 패치로 인해서 일부 영웅들과 칼리드도 포함한 영웅들이 스킬 사용 중에 전멸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중 가장 수혜를 본 게 이 궁극기입니다. 궁극기를 사용한 도중에 전멸을 이용해서 궁극기 이제 도착 지점 있죠? 이거를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와, 이거 상대 입장에서는 진짜 순식간에 의문사 하겠는데요, 이거? 네, 한창 이게 안 알려졌을 때 제가 이걸로 꿀 좀 빨았는데 이게 앞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뒤로도 갈 수가 있고요. 막 옆으로도 갈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상대가 실제로 느끼는 이 고래 궁극기의 범위는 거의 한 이 정도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멸 범위만큼 궁극기 범위가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파라 1스 전멸처럼 되게 뜬금없는 타이밍에 당할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게 고래 궁극기의 도착 지점이 어느 정도 보이긴 하기 때문에 그걸 예상하고 전멸로 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약간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게 아무래도 날아가는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약간 근접에서 빠르게 궁극기 콤보를 넣을 수도 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눈속임 같은 걸 이용해서 빠르게 궁극기를 넣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건 실전성은 좀 그렇게 많진 않고 각이 나왔을 때만 한 번씩 써주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추가 네. 팁으로는 이 스킬 사용 도중에도 전멸이 사용이 됩니다. 현님은 이 스킬 전멸을 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몇 번 있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라인전을 하다 보면 상대가 이제 갱을 오잖아요. 네. 보통은 볼라갱을 가는 게 정석이긴 한데 상대가 경라갱을 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네. 부시에서 숨어 있는데 적이 오는 경우 빠르게 전멸로 도망가는 경우가 있긴 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고래의 인장 스펠, 템플릿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인장 같은 경우는 전 세 가지로 나눠서 쓰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주로 애용하고 있는 탱인장 템트리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암살 극딜이죠. 네. 딜고래의 최대 딜을 뽑아낼 수 있는 고립무원까지 들어서 상대 라이너를 압박할 수 있는 딜고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이브리드로 쓸 수 있는 흡혈고래가 있습니다. 스펠은 고래는 저는 전멸 아니면 복수만 쓰고요. 요즘은 복수를 주로 쓰고 있어요. 최대한 버티면서 아군의 앞라인을 담당하기 위한 스펠로 복수가 가장 좋거든요. 일단 먼저 탱 인장 텐트리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 저는 신발은 주로 신속신을 많이 봐요. 왜냐하면 아까 고래의 패시브가 이동속도 증가인데 이속을 잘 이용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신속신에는 이제 둔화 감소라고 해서 적이 슬로우를 걸었을 때 그 슬로우가 좀 줄어드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되게
잘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라인 클리어를 하고 이제 골라 쪽으로 갱을 간다든지 한타에 빠르게 합류하기 위해서 이 신발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외의 경우로는 상대 라이너가 압박이 심한 알롯 같은 경우, 고래를 많이 때려줄 수 있는 라이너가 상대일 경우에는 마방신이나 전사신도 이제 융통성 있게 가주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신속신 같은 경우는 고래 패시브와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네요. 근데 이게 깡 이동 속도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퍼센트가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효율이 되게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천둥 벨트인데요. 요즘 이 천둥 벨트가 개편이 되고 나서 많이들 쓰고 있는데, 아까도 보셨다시피 이제 칼리드의 패시브와 되게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 천둥 벨트는 1코어로 무조건 올리는 편입니다. 저주받은 투구 같은 경우는 제 라인을 더 빨리 클리어하고 합류를 하기 위한 템으로 하위 템 중에 구슬 있죠? 그 구슬을 간 다음에 나중에 저투로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아니면 다른 방템으로 바꿔버리는 편입니다. 초반에 이게 저주받은 투구를 갈 각이 안 나올 경우에는 철갑이나 빛갑을 바로 올리는 경우도 저는 유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철갑, 빛갑 이런 템들은 상대 이제 팀 딜러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글이 줄리안이라든지 아니면 상대 만라인이 킬들이 강해서 철갑을 가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가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로 가는 템들을 나열해 보면은 철갑, 빛갑, 모스코프나 아니면 멜리사 같은 평타 위주의 캐릭터 있잖아요. 가시갑옷을 감추면서 이제 복수랑 같이 쓰게 되면은 이 반사딜이 좀 세게 들어가거든요. 그런 경우를 통해서 이제 원딜이 자기가 이제 고래를 때리다가 죽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대가 이제 딜이 별로 안 나오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수호자의 헬멧을 가셔서 체력을 더 늘린 다음에 뇌진탕의 딜링이나 아니면 저주받은 투구와 연계를 해서 라인 클리어를 더 빠르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있는 오라클 같은 경우는 고래의 이 스킬이 이제 회복이잖아요. 이 회복량을 더 늘려주기도 하고 이 수호자와도 이제 연계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오라클 자체에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래의 스킬을 빠르게 쓸 수 있는, 재사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딜로 가는 건 일단 첫 번째로 방관이라고 해서 극딜로 가는 건데 말 그대로 낭만의 템트리입니다. 적이 방어템을 가든 말든 일단은 관통으로 밀어붙이는 템트리고요. 그리고 절칼 가서 고래의 스킬의 최대 개수를 늘리면서 딜이 최대한 들어가게끔 해주는 게 있고, 이 딜고래의 목적은 일단은 상대방의 원딜이나 법사를 끊어주는 데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상대 경라를 괴롭힐 필요는 없고요. 성장을 잘 한 다음에 한타에서 이제 전멸을 이용한 궁전멸로 상대 원딜이나 법사를 끊어주는 그런 플레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장 보시게 되면 제가 암살의 인장을 들었는데 여기에도 관통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상대가 방템을 초반에 가더라도 어느 정도 뚫어주면서 데미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템트리는 솔직히 이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저는 일단 기본 형태를 이렇게 잡고 때에 따라서 스펠을 복수로 바꾸기도 하고 아니면 템을 유동적으로 바꾸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일단은 위에 템트리를 보시게 되면은 위에 아예 탱이거나 아예 극딜이거나 해서 만약에 탱인장으로 딜을 가게 되면 애매할 수 있고, 또 이제 암살로 갔는데 막 탱으로 바꾸려고 하면 되게 애매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 중간에 전사인장 템트리를 하나 만들어서 경우에 따라서 딜템을 섞어주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탱으로 가기도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완전 유동적인 템트리로 사용을 하고 싶을 때 그때 가는 인장입니다. 또 이렇게 보시면 전사인장에 지금 피해 축제를 들었는데 또 때에 따라서는 고립무원으로 바꿀 때도 있고요. 아니면 탱으로 또 바꾸고 싶으면은 힘내세요로 가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고래 1스킬과 궁이 다중을 상대하다 보니까 흡혈도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잘 되는 편이긴 한데 솔직히 다른 챔프에 비해서는 좀 흡혈이 밀리는 편이기도 하고요. 이 전쟁도끼 같은 경우는 가게 되면 흡혈이 올라가긴 하지만 이 고래가 아무래도 부시에 숨었다가 막 암살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한타에서는 접근을 하면서 바로 딜링을 꽂아 넣잖아요.
또 1스킬이 빠진 뒤에는 잠시 피해야 되고요. 그래서 전쟁도끼 스택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양민 학살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템트리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고래가 CC기에 되게 약한 챔프이기 때문에 CC를 많이 넣어줄 수 있는 경라 영웅이라면은 이제 고래한테 좀 힘들 수가 있고요. 그 예를 들어서 포베우스 같은 경우는 패시브가 고래를 밀쳐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1스킬 도중에 포베우스 패시브를 맞게 되면은 중간에 이제 멈추면서 좀 1스킬이 늦게 나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고래 스킬들이 다 이동기 판정이에요. 그래서 포베우스한테 패시브를 다 먹여주기 때문에 이 포베우스가 가장 큰 카운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뭐 루비 같은 것도 고래한테 CC기를 많이 먹일 수 있기 때문에 좀 힘들 수가 있고요. 아니면 뭐 유정, 뭐 경라로 나오진 않지만 프레드링 같은 것도 상당히 빡셀 수가 있고요. 또 한타에서 만약에 고래보다 좀 더 영향력이 있는 챔프가 있다면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좀 딜적으로 밀린다고 한다면 다이로스가 굉장히 빡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다이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어 감소 효과가 있죠, 스킬에. 네, 그것 때문에 칼리드가 쉽게 녹습니다. 다이로스도 CC기에 좀 약한 편인데 칼리드 자체는 CC가 3스킬밖에 없죠. 네. 궁극기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다이로스가 풀콤보를 날릴 수 있게 이제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칼리드한테 굉장히 안 좋은 상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칼리드가 상대하기 괜찮은 영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칼리드가 경라로 만났을 때 상대할 수 있는 챔프로는 일단 CC기가 적거나 아니면 몸이 약한 챔프들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아르고스, 초반이 아르고스가 되게 체력이 물몸이죠. 그래서 사렙 이전까지는 거의 두드려 팰 수가 있고요. 사렙 이후에는 이제 궁극기 빠지는 걸 잘 보고 들어가 줘야 되는 챔프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외에는 뭐 초반에 갑옷을 날려줄 수 있는 사이보그라든지 아니면 몸이 약한 베네드타 혹은 뭐 이제 추 같은 것도 상대하기 편하고요. 요새 경라로 민시타르도 좀 나오는데 민시타르 궁 안에서 1스가 다 들어가는 편인가요? 아니면 1스마저 움직일 수 없는 건가요? 민스타르 궁극기 안에서는 고래 패시브, 1스킬, 궁 다 봉인됩니다. 아쉽게도. 이거 한타에서는 민시타르가 엄청난 고래의 카운터가 될 수 있겠네요. 만약에 제가 민스타르 안에 궁극기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데 보통 제가 그런 각을 안 주기 때문에 민스타르도 충분히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요즘 탱고래를 사용을 한다고 했죠. 이게 딜고래를 사용할 때는 민시한테 한번 끌리고 궁극기를 당하고 맞게 되면은 녹으니까 되게 안 좋을 수 있는데 이 탱고래 같은 경우는 맞는 게 주 역할이기 때문에 크게 막 엄청 카운터다라는 느낌은 아직까지는 못 받고 있습니다. 근데 맞는 걸 좋아하신다면 탱고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이게 탱고래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좀 돌연사 같은 걸 잘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좀 단단하니까. 그래서 시작하기에는 좋다. 근데 이 탱고래 같은 경우는 티어가 올라갈수록 가치가 높아지고 전 솔직히 한 사령이나 한 신화, 하위 구간 같은 경우는 딜고래가 좀 더 영향력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쪽 구간 사람들은 고래한테 CC기를 잘 먹이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딜 같은 게 잘 들어가기도 하고 또 빠지기도 쉽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현님의 탱고래 먼저 관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제가 1스킬을 3번 돌려서 바로 패시브를 채우고 있죠. 오, 이렇게 채우니까 바로 빠르게 자리를 선점할 수가 있겠네요. 저는 이제 빠른 이속을 이용해서 상대방 정글이 뭘 먹고 있는지를 먼저 핑을 찍어줍니다. 상대가 블루를 먼저 치고 있죠. 보통은 탱이 이런 역할을 많이 하는데 고래가 할 수 있다는 거는 또 다른 장점이 되겠네요. 네, 그 사이에 로머는 뭐 미드를 봐준다든지 리쉬를 더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방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다른 경라챔이었으면 바로 오버파밍을 시도를 했을 텐데 유정이어서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나오는 경라픽으로 요정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정이랑 고래를 상대할 땐 좀 어떤가요?
일단 유정 자체가 고래보다는 딜 성능이 좋고 만라인전에서도 유정이 유리하기 때문에 최대한 유정의 패시브 스택을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유정의 스택을 채워주지 않기 위해서 무빙을 쳐서 이 고래 밑에 생긴 게이지가 사라질 때까지 잘 관리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섣불리 다가가지 못하고 있죠? 고래가 마냥 라인전에서 센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닌가 보네요. 탱고래는 라인전을 버린 캐릭이기 때문에 라인전이 세지 않습니다. 이 딜고래로 갔을 때는 유정이랑 비벼볼 만한데 그것도 고래가 1렙 타임이거나 아니면 궁극기를 찍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확실히 고래가 이속이 빠르다 보니까 되게 유정 입장에서도 스킬을 다 맞추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또 신속신을 받기 때문에 맞추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네. 오, 빠르게 한타 합류해줘서 일단 후프부터 필각을 받고요. 저거는 못 도와주겠네요. 빠르게 다시 라인으로 복귀해서 라인 밀러 가려다가 아카이가 물었죠? 이러면 호응을 해줘야겠죠? 확실히 초반에는 뇌진탕이랑 딜링 지속력 탱탱하니까 지속력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적이 갑자기 고래를 물 때 제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탱고래가 잘 버티거든요. 자, 유정 스킬을 다 빠진 거 확인해서 한번 때려줬고요. 확실히 이속이 빠르다 예. 보니까 네, 강가에서 이동 속도나 되게 로밍 다니기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궁극기에 대해서도 좀 알 수가 있는 게 유정 스택이 고래 궁극기에 사라집니다. 오, 그건 또 몰랐던 지식이네요. 한 유정이 4스택 정도 고래한테 쌓았을 때 고래가 궁을 쓰게 되면은 그 스택이 다 사라지면서 이제 유정한테 패시브로 안 들어갑니다. 네, 딜고래 할 때도 유정한테 함부로 이제 4렙 이전 타이밍에 까불면 안 되는 게 1레벨 타이밍에는 유정이 스킬이 1개뿐이지만 3렙까지 갔을 때 힐이 3개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스택을 쉽게 쌓을 수 있어서 제가 불리하고요. 4렙부터는 제가 유정 스택을 강제로 지워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교전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줄리안이 왠지 바텀으로 그대로 올 것 같죠? 궁극기로 빠져주고 도망 용도로도 궁극기가 좋네요. 네, 이게 제어 면역이기 때문에 상대가 뭘 하든 궁극기로 무조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로밍을 갈 수가 있네요. 이렇게 바로. 네, 오버 파밍을 했기 때문에 지금 라인이 이미 다 정리가 된 상태여서 바텀 쪽으로 왔는데 각이 안 보여서 잠시 빠졌습니다. 유정이 어슬렁거리고 있죠? 한 번씩 때려주고요. Feel the heartbeat of the desert. 줄리안 맛있게 막타 쳐주고 이제 신기각을 볼게요. 확실히 고래가 탱탱하다 보니까 시야를 담당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물려도 복수 튀고 그냥 아몰라질을 시전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참 좋죠. 딜고래일 때는 이런 걸 못하거든요. 아군탱이 시야를 봐줘야 되는데 이건 그냥 제가 대놓고 들어갈 수 있고 유정이 들어가는 거 보였죠? 네. 바로 합류해줍니다. 여기서 바로 복수 써주고 와, 줄리안 스킬 복수로, 버텨준 다음에 야, 복수로 이거를 한번 버티고 역공강을 하네요.
네, 복수 빠진 이제 복수로 줄리안 스킬을 다 맞고 나면 줄리안은 그냥 평타질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버텨낼 수 있죠. 이제 통실이 떴기 때문에 유정 만라인 상대로도 그렇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자, 유정이 스택을 터트렸는데 별로 피가 안 차죠. 역시 시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오래 싸우면 역시 제 피가 더 빨리 닳기 때문에 적당히 교전해주고 빠지고요. 유정 스택 지우고 야, 여기서 복수로. 복수를. 야, 이거를 킬을 내네요. 유정 패시브에도 딜이 들어오는 거를 복수로 카운터 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유정 체력이 차기 전에 데미지가 확 들어가거든요. 사실 탱고레라서 딜이 잘 나올까 싶었는데 이게 천둥멜트하고도 시너지가 좋아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깡딜이 좋아서 이 탱고레를 해도 그렇게 딜이 엄청 딸린다라는 느낌은 안 받습니다. 아까 처음에 스킬 설명해 주신 대로 미니언한테는 딜 감소가 있다 보니까 저주받은 투구로도 이제 미니언 딜을 보완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미니언 라인 클리어할 때 제가 항상 평타를 섞어서 하고 있죠. 네. 네, 스킬 다음에 나가는 평타는 되게 빠르게 나가기 때문에 섞어서 사용해주면 라인 클리어를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 강화 평타를 고정으로 해서 지정을 할 수 있거든요. 미니언 지정을. 네. 설정해서 그걸 선택을 해서 이제 대포 미니언부터 선택을 해서 때려주면은 라인을 클리어하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체력이 낮은 미니언부터 때리게 되면은 마지막에 대포가 남으니까 라인 클리어가 더 느려지거든요. 그것은 고래뿐만 아니라 다른 캐릭터를 사용할 때도 참고하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그죠. 이제 미니언 막타 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약간 롤 같은 데 보면 CS 먹기가 있죠. 막타를 잘 쳐야지 골드를 잘 받는데 여기서도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막타를 치는 편입니다. 이게 안 그래도 합류가 좋은 고래인데 칩 궁으로 바로 가니까 상대방들이 숨을 쉬기가 힘든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칩 밴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칩이 되게 사기예요. 고래를 보고 있지만 칩의 사기성도 함께 보게 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거의 전장을 누비고 있죠. 거의 칩의 합류랑 고래의 이속 때문에 거의 경라는 이미 한타에 참여 있는 수준입니다. 타워 깨주고요. 이게 라인을 버리고 계속 싸우려고만 하는 고래들이 가끔 있는데 이렇게 라인 관리를 꼭 해줘야 됩니다. 아무래도 경라의 덕목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본인한테도 좋은 게 힐 먹는 골드보다 라인 잘 정리해서 얻는 골드가 훨씬 많기 때문에 성장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전 그래서 킬은 못 먹을지언정 라인은 꼭 먹는다는 마인드로 하고 있습니다. 자, 후프 일스 끊어주고 복수로 야, 반사비를 이거를 넣어주면서 와, 이거를 버티네요. 진짜 이건 딜고래였으면 상상도 못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고래였으면 아마 제가 녹았을 겁니다. 어우. 자, 체력 한번 채워주고 마지막 템은 가시가봇을 갈 건데요. 블레이드 아머. 왜냐면 멜리사 후반딜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냥 복수 가시가봇으로 멜리사를 녹여주는 플레이를 할 겁니다. 지금처럼 5인랭 같은 경우는 되게 탱고래가 좀 더 크게 빛을 보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제가 체력이 빠진 타이밍에 팀원이 백업을 충분히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체력 탱고래를 이용해서 최대한 버티고 아군이 이제 스킬 다 빠진 적을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자, 블레이드 아머도 나왔습니다. 멜리사 공속 보이세요 저거? 이렇게 되면 멜리사가 되게 힘들 것 같네요 지금. 복수도 있다 탱이 보니까. 그냥 녹습니다 저거.
자, 루녹이 뒤에 있는 게 확인되었기 때문에 물어서 빗궁을 빼주고 마무리를 해주는데 그게 물려버렸죠. 이제 풀템이 떴는데 현님 같은 경우는 신발을 팔고 다른 아이템을 가는 편인가요? 교전할 때 팝니다. 그 전까지는 시야를 따야 돼서 이렇게 있다가 제가 방금 오라클을 미리 사는 걸 그거를 지정을 해놨죠. 네. 그럼 이제 신발을 팔고 바로 오라클을 가는 겁니다. 아니면은 불멸 있죠. 네. 이 불멸을 가는데 왜냐면 이 신속신을 바로 팔아버리면 이속이 상당히 느려지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확실히 이속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긴 하죠. 네, 한타 시작하고 나서 바로 교체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칩도 칩이지만 탱고레가 시야를 따주는 경우가 되게 많네요. 줄리안 위치 파악했는데 함부로 공격하지는 않고 라인 먼저 밀고 바로 한타 영주 합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대가 라인 밀러 오겠죠? 영주 먹었고요. 상대는 타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막기가 되게 버거울 겁니다. 여기서 제가 복수를 썼어야 되는데 생각 갑자기 당해서 좀 당황했네요. 그래도 하지만 탱고레라서 네. 어느 정도 시간을 많이 끌고 죽긴 했습니다. 근데 위에가 다 따였어요. 확실히 이속이 빠르다 보니까 전장을 넓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미리 신속신을 팔았으면 적이 먼저 물 수도 있거든요. 이속이 느리니까. 만약에 이제 부시에 후프 같은 게 숨어 있으면은 볼에 이속이 느리면 쉽게 물 수가 있죠. 유정 따로 있는 거 바로 가서 멜리사가 왔죠? 이제 복수 시간이에요. 복수로? 야, 복수 멜리사. 야, 피 닿는 거 엄청 많이 달았습니다. 후프 잘라주고 유정이 올라오니까 살짝 빠져준 다음에 자 버티고 유정까지 마무리되었는데 야, 탱고레니까 이것도 버텨지네요, 진짜. 근데 이게 또 놀랍게도 버텨집니다. 오라클 가면 더 안 죽어요, 얘가. 야, 이렇게 와, 고래가 엄청 많이 버텨주면서 게임이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MVP까지. 탱량 보면 제가 탱량도 1등이죠. 사실 탱고레를 한다고 하면 보통 딜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탱고레를 해도 딜이 좀 나옵니다. 딜량 2등을 기록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딜고래 같은 경우는 각을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자주 적을 때리지 않는데 이제 탱 같은 경우는 그냥 적한테 무지성으로 돌격해도 살아남죠. 자주 적을 때릴 수 있고 그만큼 딜량이 높게 잘 나옵니다. 그 자주 때리는 만큼 또 상대를 또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탱고레의 장점이 너무 잘 나온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또 천벨하고 잘 맞는 게 이렇게 자주 때리게 되면 천벨 스틱도 잘 쌓이죠. 맞죠? 아까 거의 40을 쌓았는데 그것도 이제 2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천벨 스택을 챙기면서 딜도 챙기고 또 쌓은 방어력으로 이제 탱킹을 또 할 수 있으니까 되게 시너지가 잘 맞는 템인 것 같습니다, 고래랑. 네, 이제 현님의 딜고래 영상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정 상대로 꺼내볼만 할 것 같아서 딜고래를 한번 꺼내봤습니다. 역시 빠르게 패시브를 채우고 시작을 할 수 있네요. 이번에는 시야를 안 따고 바로 라인전으로 갈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일정이 있습니까? 맞죠?
C를 먼저 먹어야지 유정한테 선빵을 날릴 수가 있거든요. 상대가 또 하일로스기 때문에 또 먼저 정글을 보는 건 또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유정 스택을 터트리지 않기 위해서 전멸을 사용하는 법도 있긴 했는데 방금은 그냥 맞아줬고요. 자, 피가 없죠? 이야, 피가 이걸 떴지만 네, 전멸로 마무리. 했고요. 야, 이거 초반에 딜고래라 하더라도 내진탕이 여전히 잘 들어가네요. 필살점만을 드는 분들이 있는데 뇌진탕이 더 딜이 세다고 생각합니다. 어이구. 자, 여기서부터는 고래가 조심해야 돼요. 자, 유정의 이스 강화평타 사거리를 생각을 해서 이 거리 조절을 해주고요. 확실히 고래 패시브 사거리가 있으니까 거리 조절하기에도 괜찮네요. 저는 하일로스랑 알파기 때문에 섣불리 들어가면 제가 물려서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각을 잘 봐야 되고 궁 찍었죠? 먼저 4렙을 찍었습니다. 그렇죠. 들어가려다가 오로라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유정이 궁으로 진입을 하려는데 저도 빠르게 합류를 하겠습니다. 근데 2부가 잘렸죠? 이러면 그냥 도망을 치겠습니다. 궁을 노렸는데 아깝게 간신히 빗나갔어요. 네, 유정이 잘 빠져나갔죠? 자, 이렇게 대포가 살았으면 프리징을 노려도 괜찮습니다. 첫 템으로 방관 하이템을 가셨는데 사냥꾼의 일격을 먼저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7의 맹주의 검을 먼저 가시는 건가요? 전 둘 다 가지 않습니다. 일단 망치부터 먼저 간 다음에 대검 갈 겁니다. 킬각이죠? 네, 전멸을 쓰지 않고 패시브 사거리를 이용해서 힐을 냈습니다. 이렇게. 자, 일스까지 사용해주면서 대포는 막타를 쳐줘야 돼요. 어느 미니언이든. 다 막타로 먹었죠? 확실히 딜고래다 보니까 라인 클리어 하는 게 빠르긴 하네요. 그래도. 자, 대검을 간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유정이니까 이제 삼지창 있죠? 네. 삼지창을 먼저 가준 다음에 그 다음을 생각할 겁니다. 자, 유정이 들어왔죠? 궁으로 삼지 씹고 근데 패시브가 터져버렸어요. 유정이 무리해서 들어오니까 일스 한번 때려주면은 아군이 마무리를 해줬죠? 야, 순간적인 콤보가 되게 빨랐습니다. 진짜. 그리고 이 고래 패시브가 이동을 하면은 찬다고 했잖아요. 네. 마틸다의 키를 타게 되면은 더 빨리 찹니다. 마틸다 그 패시브 이동 이스 이동 속도 때문에 그만큼 거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따라가면서 그 거리 비례로 고래 패시가 바로바로 찹니다. 그래서 마틸다랑도 굉장히 잘 봤습니다. 제가 타워를 미는 동안 유정은 바로 합류를 해버려서 그럼 저는 미드 타워를 최대한 때려주고요. 오로라가 와서 바로 빼주고 바텀을 또 밀러 가겠습니다. 이게 고래한테도 되게 중요한 거라서 이게 성장이 딸리면 결국엔 딜도 안 나오고 탱도 안 나오거든요. 이 라인 클리어는 무조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한타 아니면. 유정이 없는 틈에 2차 타워까지 밀어주고요. 궁 쓰고 오고 있는 거죠 저거. 그럼 1스킬로 빠져준 다음에
이 스킬로 버텨보려다가 이제 좀 힘드니까 궁으로 빠져주겠습니다. 오로라까지 와서 이거는 지키기가 어렵겠네요. 그래도 1스 한 번에 유정인데도 불구하고 반피 이상이 까지긴 했어요. 그래도 근데 유정이 처음에 전징 도끼를 가기 때문에 생량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자, 이때 이제 악령의 포효로 각을 이제 보고 있는데 유정이 방템을 가면 바로 관통 올릴 겁니다. 알파가 공을 쓸 수도 있어서 바로 거리를 벌려주고요. 네, 저 죽은 거 같죠? 부시로 들어간 다음에 딜러 먼저 노려주겠습니다. 근데 아쉽게 안 죽었어요. 그래도 하일로스 한 명 잡고 갔어요. 그래도 베아트릭스까지 빈사 상태로 만들면서 나머지 아군에 대한 피해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제일 좋은 결말이죠. 이게 원딜을 땄으면 더 좋긴 한데, 자, 근데 템을 보니까 상대가 다 딜을 가기 때문에 악령의 포효 말고 킬맹을 먼저 갑니다. 실맹을 가더라도 패시브 평타에 바로 터지는 편인가요? 킬맹을 가면은 일단은 이게 4초인가 5초 쿨인의 이제 강화 평타가 나가는데 저걸 한 방에 없애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갖고 오, 1스 중간중간에 평타를 섞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하시고 계시거든요. 아낌없이 1스킬 써서 패시브를 채워주고 하일로스가 부시에 있는 게 보였죠? 네. 섣불리 접근하지 않고 영주 타임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어슬렁거려줍니다. But fear itself. 영주가 먹혔기 때문에 바로 빠져주는데 그리고 좀 연계가 안 좋았죠? 그래도 전멸을 하지만- 이용해서 일단은 킬을 네, 냈습니다. 전멸로 바로 적을 따주고 바로 라인으로 복귀합니다. 무조건 라인이에요. 알파가 체력이 많아서 제가 들어갈 수가 없네요. 이러면 그냥 위치만 파악해주고 영주부터 맞겠습니다. 알파도 경라로 종종 나오는 편인데 알파랑 고래랑은 또 어떤 상성을 갖고 있나요? 알파면은 고정딜이기 때문에 일단은 만라인 상대로는 가면 갈수록 불리하고요. 한타에서는 고래가 더 제어력이 높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합니다. 노려주고 아쉽게 못 죽였죠. 두 명을 순식간에 녹일 뻔했지만 상대도 반응을 좀 잘했네요. 아마 강화평타를 베아트릭스로 지정해 놓고 싸웠다면 땄을 것 같은데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막 때리다가 제가 죽었죠. 이때 또 이제 딜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절카를 먼저 가기로 했습니다. 야, 바로 라인 클리어가 한 방에 다 되네요. 아무래도 딜고래다 보니까 라인 클리어가 잘 되죠. 라인 한 번 더 지워주고 이게 섣불리 들어가면 부시에 적이 숨어있기도 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고요. 이제 적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보면서 골드라인 라인도 먹어주려 하는데 알파가 왔죠? 그럼 빼주고요. 라인만 빠르게 제거하고 전멸로 그냥 빠지고
아, 이게 올 딜템이기 때문에 유정이 체력이 쫙쫙 달죠? 야, 거의 70%가 달았어요, 거의. 1대1 말라인으로는 아마 유정이 따일 겁니다. 공을 먼저 쓰는 게 아닌 이상. 자, 라인 한 번 더 지워주고요. 자, 원딜 먼저 노려줄 거예요. 네, 저기 잘 빠졌는데 궁으로 따라가서 야, 마무리를 이속이 빠르다 해줬고요. 보니까 이미 도망친 베아를 추격해서 잡았습니다. 자, 유정도 딸피기 때문에 바로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에어본을 에어본을 당했는데도 걸리면서. 일수가 그대로 이어지네요. 하지만 고래 1스는 이동기죠. 빠르게 추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라인 지워주면서 타워 철거하려다가 아군이 끝낼 각을 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합류해주겠습니다. 이게 딜고래 같은 아, 이거 경우는 미리 쓰려고 했는데 아이고. 이게 딜고래 같은 경우는 암살각을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올딜이기 때문에 적 딜러를 쉽게 끊어줄 수가 있고. Fate. 자, 라인을 빠르게 지워주고 바로 피해준 다음에 베아틱스 딸려다가 파일로스를 만나버렸죠. 그냥 바로 빼주고요. 계속 딜러를 노리려고 노력을 하네요. 네, 아무래도 딜 경라의 역할은 적 딜러를 잘라주는 게 제일 베스트거든요. 자, 오로라 궁을 고래 궁을 씹으면서 알파 마무리를 해줬고, 자, 이거는 들어가야죠. 아니, 자, 오로라 끊어주고, 이 고래가 장판을 깔아주면서 고래도 살렸습니다. 자, 베아가 갑자기 오고 있죠. 따주고요. 야, 여기서 길고래가 야, 베아를 순식간에 잡아버리네요. 예, 베아가 물몸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녹죠. 자, 고래 궁으로 카운터를 치면서 유정 따주고요. 야, 이게 풍광까지. 야, 이게 딜고래의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진짜. 아, 이브가 원래 마틸다 스킬을 탔어야 되는데 제가 희생을 시켜버렸습니다. 이제 풀템이 떴습니다, 이제. 네, 이게 관통이 총 49가 들어가고 악령의 포효로 퍼센트 물리 관통력이 들어가거든요. 네. 거의 관통력에서는 최대 수준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 라인 클리어를 한 다음에 또 영주 한타를 참여해주고요. 네, 참여할까 하다가 여기서 백도를 노려줍니다. 야, 이거는 탱고래였으면 상상도 못했을 그런 플레이네요. 이렇게 딜골에다 보니까 타워를 빨리 밀죠. 유정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옆으로 슬쩍 빠져주면서 이제 뒤를 무는 겁니다. 공으로 전멸로 해서 원딜을 먼저 잘라주고 이야. 진짜 알파를 베아는 잘라주고 음사를 당했습니다, 베아는. 네, 아마 뒤에서 날라와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게임이 끝났죠. 자, 유정 스킬 쓰는 거 보고 들어가서 때려주면 녹고 파일로스까지. 야, 이게 딜고래가 운영이 가능하다 보니까 영주를 집으로 보내놓고 합류를 하는 게 되게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유정이 빠져버려서 궁까지 뺐죠. 그럼 무조건 이제 적을 노려주는 게 좋습니다. 딜고래다 보니까 당연히 딜이 잘 나왔고요. 근데 탱킹도 막 어마무시하게 안 되고 그러진 않네요. 탱킹은 아무래도 내가
혈고래가 아니다 보니까 회복보다는 딜에 몰빵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아마 아군 탱이 더 탱량이 많을 겁니다. 보통은. 네, 이렇게 딜고래에 대해서도 한번 봐봤고요. 탱고래와 딜고래 각각의 매력이 있으니까 다들 취향껏 되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취향껏 선택하는 것도 좋긴 한데 아군 조합 보고 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군 정글이 탱커면은 딜고래로 부족한 딜을 메꿔준다든지 아니면 적 원딜이 딜고래에 쉽게 죽는 캐릭이면은 딜고래를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현님의 고래의 두 판을 봐봤습니다. 이제 고래를 시작할 때는 40%로 시작을 해서 열심히 똥도 싸고 열심히 해왔는데 이렇게 실력이 좀 늘어나게 돼서 이렇게 장인 초대석에도 나와서 이제 기쁘고요. 이 영상 보면서 이제 다른 분들도 고래 열심히 플레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에 초대해 주신 도야지님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장인 초대석 현님이 첫 번째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딜고래 자세하게 말씀해주시고 공유해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저도 현님도 유튜브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또 부탁드릴게요. 네, 현님 감사했습니다. 가끔 그동안. 공략 영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님.